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다이어리의 앙찌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슬레저 룩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운동복인데 일상에서 입어도 될 정도로 예쁜 일상복과 운동복의 장르를 뛰어넘는 패션을 의미합니다. 이 애슬레저 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인데요. 그 중심에서 각자 다른 매력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룰루레몬과 나이키인데요. 한번 투자자의 관점에서 두 브랜드들과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은 요가복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요.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워낙 비싼 탓에 미국에서도 2명 중에 1명은 이 브랜드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연봉 한 8천 정도 되는 중상위 소득 정도는 돼야 아는 브랜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전문직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 잘 통해서 연평균 2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물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째려보면서 기회를 잡아야 하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는 이름 그대로 룰루이고요. 98년에 설립된 캐나다 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은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의 장점을 2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애슬레저룩 트렌드에 힘을 입어서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지난 10년 동안 2자릿수 매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북미 시장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 헬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룰루레몬의 경영진이 중국 매장 추가 오픈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국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룰루레몬 매장 수가 더욱 늘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애슬레저룩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지금도 60%씩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 속도에 더 가속이 붙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룰루레몬은 직접 판매의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LVMH나 캐린 같은 명품 브랜드들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직접 판매를 많이 하면 장점이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간 유통 플랫폼을 끼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면 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룰루레몬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룰루레몬의 직접 판매는 대부분 온오프라인 연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1시간 이내 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인데요. 이런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장에 물건을 찾으러 온 손님이 그 매장에서 추가 구매를 할 확률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전물생심이라고 일단 매장에 오게 만드는 그 전략이 통한 것이죠. 네, 여기까지 룰루레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의 티커는 NKE고요. 그리고 64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배당률은 약 1.01%, 배당 성장은 3년 동안 지속해왔습니다. 나이키는 말할 것도 없이 스포츠웨어 분야의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진출 수준으로 보나 매출 실적으로 보나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애슬레저룩 열풍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스포츠 브랜드는 나이키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도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더 이상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결정은 전 이베이 CEO였던 존 도나우 아저씨가 나이키 CEO로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더 이상 아마존 같은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도나우 아저씨는 이베이에서도 마켓플레이스 부문을 총괄했던 IT 전문가라고 합니다.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나 나이키 플러스 앱 등등 이런 자사의 디지털 채널을 더욱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나이키에서 이런 디지털 직접 판매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 개선은 물론이고 더 정교화된 고객 데이터로 더 트렌디한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나이키의 변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최근에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서 언더아머, 룰루레몬 같은 신생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 가치 100위 안에 든 기업은 나이키와 아디다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를 등에 업고 유명 셀럽이나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제품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드래곤과 공동 제작한 운동화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300만 원에 거래돼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런 콜라보 제품은 나이키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마케팅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마케팅이 한정판 제품에 열광하는 10대, 20대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나이키가 브랜드 선호도 1위를 공고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오래된 전통을 가진 기업이지만 신생 기업 못지않은 혁신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스포츠 브랜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에슬레저룩 트렌드의 수혜를 입고 있는 2개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고급 이미지로 틈새 시장을 파고든 룰루레몬과 명실상부 1등 기업인 나이키까지 2020년에도 건강, 운동 시장이 커지면서 두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